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꽃들이 피었는데요. 생선 뼈 같기도 하고 와, 많이 자랐네요. 보송보송한 꽃공.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엄청 화려하죠. 따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치자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 녀석은 학명도 정원이랑 가까운 가데니아 자스미노이데스의 학명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레몬 향기가 나기도 하고 자스민 향기가 나기도 하고 꽃이 점점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4송이만 피어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한 송이, 그리고 또 이 아래에도 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단 2송이만 꽃을 피웠는데 5송이 정도가 개화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물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꽃들이 피었는데요. 나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송이가 피었다고 자랑한 게 가장 최근의 자랑인데 지금은 뭐 5송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고 또 피어있는 꽃들도 12송이가 피어있고 1송이는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씨앗에서 파종을 한 건데도 꽃마다 이렇게 선명하게 노랑과 흰색과 보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염료가 번진 듯한 연보라색 꽃도 있고 이 뒤에 있는 꽃처럼 양쪽 볼에 보라색을 묻힌 녀석도 있고 꽃마다 이 색깔 무늬가 다양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나비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 체종도 하고 다음 계절에 파종도 해보려고요. 시드키퍼에서 씨앗 구입하면서 선물로 주신 씨앗이었는데 이렇게 기특하게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조경에서 많이 쓰시는지 알 것 같은 그런 힘찬 모습이에요. 향기도 꽃이 많아지니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론 제가 사랑하는 보리지가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파종을 한 녀석인데 중간에 지금 노랗게 잎색이 변한 것처럼 진딧물을 되게 심하게 잎 뒤에 공격을 받고 있어서 물 샤워도 해주고 니물도 뿌려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워낙 이 녀석은 잎 자체에 털이 굉장히 촘촘하고 털 자체도 힘이 바짝 있는 녀석이라 안에 숨어있는 진딧물들을 다 제거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망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특하죠? 지금은 아주 작은 공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보리지 꽃을 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꽃 피울 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꽃을 또 피우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한 2-3송이 정도씩 개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외에서 보는 것만큼 많은 꽃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또 향기도 강하지 않고 적당하고 꽃도 소담스러워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또 꽃망울도 되게 바로바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물주기한 식물들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는데 이랑님이 나눔 주신 알로에 캐롤파이어가 꽃을 다 피우고 꽃대를 잘라주고서 여기 남아있는 꽃대를 충분히 마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당겼거든요. 이 반투명한 테두리 안에 양분이랑 물을 옮겼던 가느다란 실선이 보이는데 이 형태가 뭔가 물에서 사는 생선 뼈 같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신기하죠? 더 확대가 되면 좋은데 제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식물한테서 이런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구나 하는 게 되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치자꽃이 이렇게 활짝 핀 꽃이 2송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얼핏 장미 같기도 하죠. 향기가 너무 좋아요. 레몬과 자스민 향을 아주 섬세하게 섞어 놓은 듯한. 그리고 나머지 꽃들은 여기도 더 필 꽃들이 있어서 신납니다. 치자는 사실 꽃향기도 좋지만 노란색 염료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씨방이 마르면 그것에서 염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편집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분량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남은 무스카리 씨앗들을 수확을 하고 채종을 하고서 이 무스카리가 심겨져 있던 화분을 사용을 하려고 구근을 캐고 있었는데 이 10cm 연질 화분에 구근이 충분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사랑초 구근을 수확한 게 이 작은 병에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성장한 무스카리 구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구근이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와, 많이 자랐네요. 여기 그대로 둬도 되는데 이 화분이 예뻐가지고 캡니다. 지금 절반 정도 캤는데 이게 가득 찼거든요. 수확한 구근은 여기 가득 찼네요. 여기 흙을 덮어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좀 더 큰 화분으로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겠습니다. 이제 딱 맞네요. 물 한 번 주고서 휴면을 시킬까봐요. 물주기 하고 나서 베란다 거리대에서 발견한 보리지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꽃대 길이가 쭉 길어지고 보송보송한
봉을 키우고 있습니다.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가장 위에 있는 꽃망울부터 조금씩 길어지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고요. 다시 베란다 거리대로 햇빛 받으러 내놓겠습니다.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는 비올라가 굉장히 만발을 했고요. 계속 더 피어나고 있어서 매일매일 보는 즐거움이 커요. 의외로 양귀비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하려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려나가 발화를 많이 해가지고 한 녀석은 혹시 벌들이 오면 먹고 가라고 내놨고, 다른 녀석들은 이렇게 연한 주황색의 약간 손으로 나를 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얼굴을 꽃받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자란 녀석이 있고, 또 같은 위치에서 키웠는데도 이 녀석은 또 안 늘어지고 이렇게 서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장미는 요즘 들어서 잎 크기가 커졌어요. 근데 꽃 크기는 그렇지 못해서, 또 여기 안내문에 개화기 중반에도 유박 등 유기질 비료를 한 번 더 주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 10cm 정도 아래까지 파가지고 그 아래 유박을 한 20알 정도씩 양쪽에 넣었습니다. 꽃 개수가 많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비올라가 아주 만개한 시기를 지나서 씨앗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처럼 통통한 씨앗들을 발견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저 가운데에 새 갈래로 씨방이 터져서 황갈색 구슬 같은 씨앗도 있고, 또 이 끝에 검은색 씨앗이 맺혀 있는 게 보여서 채종을 하려고요. 씨앗 하나, 그리고 이 갈색 씨앗도, 씨앗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 아래 화단에 비올라가 피어나겠네요. 저는 이 씨앗이 원형 열매들이 마르면서 이 안에 씨앗들이 있을 줄 아는데, 스스로 새 갈래를 이렇게 탁 터트리면서 번식을 하네요. 틈틈이 또 씨앗이 열린 게 보이면 채종을 해야겠어요. 뭔가 모자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6월 25일 최종 시작 날짜를 적어서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리지의 꽃이 개화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5개 정도의 꽃이 피어 있었는데 2개의 꽃이 떨어져서 이렇게 있네요. 보리지도 하려나랑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꽃이어서 얼음에 꽃이 마르기 전에 따서 넣어서 얼려서 먹기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아직은 시도는 못 해보고 있고 지금은 그저 꽃을 감상하기 바쁩니다. 개화기가 길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이 아래에서도 계속 연녹색 새로운 꽃대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리지의
개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주기한 베고니아 베니고인데요. 꽃이 흰색 꽃처럼 이런 형태의 꽃으로만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꽃이 활짝 펴질 때쯤에 화관 같다고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이렇게 또 지금은 꼭 종이접기 해서 위에 분홍색 입체물을 붙여놓은 것처럼 화려하기도 하고 소담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꽃으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구슬이 큰 풍경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베니고가 이랑님께서 주셨던 작은 베니고인데 베란다에서 겨울도 나고 좀 힘들어 했었는데 여름이 가까워져 오니까 꽃을 정말 많이 피워내고 있습니다. 저 철사를 이제 형태는 고정이 된 것 같아서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꽃도 피고 새잎도 많이 내고 움직임이 많아서 개화기가 조금 지나가면 풀어주려고요. 베고니아는 보통 잎을 감상하는 식물로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꽃도 이렇게 예쁘네요. 색깔도 분홍빛이 더 강하게 염색되면서 피어나는 모습을 관찰하는 재미가 큽니다. 아이고 방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꽃이 하나가 떨어졌네요. 꽃도 사실 물주기 하면서 몇 개씩 꼭 떨구는데 그래도 이렇게 키워내는 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주기한 식물 중에 이 아르베키나 올리브도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중간에 이번에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아서 그럼 열매 크기도 좀 키워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열매 줄기 중에 한두 개씩만 남기고 잘라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 변화가 싫었는지 열매가 다 말랐어요. 열매가 다 말랐습니다. 마지막 열매도 이렇게 말랐고 그래서 꽃이 많다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아니구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잎은 정말 많이 자랐어요. 근데 열매가 크는 모습을 못 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극락조인데요. 여름이 가까워진 걸 아는지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저는 흙이 말라있어서 물을 주려고 했는데 꺼내보니까 뾰족한 새잎도 되고 있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컸습니다. 멋있죠? 수목원 온실에 가면 꼭 발견하는 엄청 큼직큼직한 형태의 식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 화분에서는 이 정도 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중에서는 5개의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 중에 2개의 식물이 개화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리지가 최근에 비바람이 거셌던 날에 줄기가 중간이 꺾였어요. 그래서 붕대 감듯이 저렇게 널찍한 철사로 고정을 해뒀는데요. 다행히 다시 아직 안 핀 꽃들이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채종했으면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줄기는 상처를 입었지만 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로 개화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식물은 이 비올라인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이 비올라의 개화를 모두 담고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씨방들을 터뜨리고 씨앗들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서 바람이 좀 적은 실내에 두고 채종을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올라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밖에서는 한창 이 토플이 개화를 하고 있던데 창가에 두었는데도 일조량이 부족해서인지 여기서는 아직 꽃이 못 피우고 있어서 이 토플을 대신 비올라 자리에 두려고요. 그리고 대엽 풍란이가 있습니다. 화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침 득약성 토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저기 얹었는데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연두색 우동뿌리를 새로 내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탄성이 있는 낚싯줄로 칭칭 감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연두색 뿌리들이 새로 자란 것들인데 새로 자란 뿌리도 굉장히 많죠. 기세가 좋게 뿌리가 자라고 묻어나게 두 번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래쪽 잎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좌우로 펼쳐진 잎의 무늬는 선을 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향기가 정말 깊고 입체적이어서 맡을 때마다 신기해요. 그리고 도라지도 바깥보다 더 천천히 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노랑 코스모스가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주황색으로 피고 있어요. 이 뒤에도 다음 꽃대가 3개가 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식물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히비스커스라는 학명의 무화과가 피었습니다. 만두 같은 꽃망울이 갈라지면서 꽃잎이 길게 앞으로 돌출되면서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황백색의 꽃가루를 떨어뜨리면서 개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서 꽃 전체가 툭 떨어지고 동그란 알맹이, 아마도 씨앗을 준비하는 건가 싶어요. 저것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화를 하고 있는 무궁화가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는 따란 저번에 이 분홍색 종이접기 한 것 같은 씨방과 그 아래 꽃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였을 때만 해도 다 핀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따란 이렇게 러플 같은 꽃술을 달고서 암꽃이 개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암꽃 다발이 피고 있고요. 신기했던 게 여기는 꽃술 모양이 달랐거든요. 이렇게 이게 숫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동글동글하게 꽃술이 있어서 왜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지 했는데 한 줄기에서 암꽃이랑 숫꽃이 따로 피더라고요. 개별적인 형태로 피어나고 있는 베니고의 개화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고는 내일 물주기를 할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하죠? 그리고 베란다에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전에 퇴비 만들기 영상에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갈색 잎을 마른 잎 재료로 썼었는데 그때 다른 뿌리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근 하나에 물을 담가줬거든요. 번성을 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이렇게
거의 흙 속에서 자라는 뿌리처럼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면서 여기도 기근이 하나가 새로 났고 또 여기에도 우동 같은 기근이 났습니다. 다음 잎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비올라도 이쪽 아스틸베가 있던 자리로 옮겼고요. 아스틸베는 상대적으로 더 해를 바로 받는 토플이 있던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제 다시 물주기 했던 식물들 거리대로 옮겨오고 토플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물주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무더운 여름이지만 선선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